자, 37번 질문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세익스피어.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었고요. 문제가 4개가 나왔는데 문제를 잘 읽어봐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최소한 2문제는 맞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죠? 많이 틀렸던 것 같아. 자, 1번 문제 봅시다. 아무튼 짧지만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자, 1번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죠. 그치? 그러면 선택지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문 읽으면서 우리가 나이 드는 얘기, 뭐 성장하는 얘기 이런 게 나오면 1번 와서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뭐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 2번 세익스피어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뭐 할 힘을 주냐? 뭐 저자에 따르면 어떠한 힘을 준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파워를 주는데 뭐 할 파워를 주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3번.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인데 목적. 이거 조금 봅시다. 조금 2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게. 목적은 뭐고 주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목적이 주제 문제 아니냐, 그쵸?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이고 첫 단계 정도의 개념이 들어가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집이 있으면 목적은 이 집에 있는 문 정도야.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전체적이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목적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입구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주제는 뭐냐 하면 이 입구를 지나가는 거야. 지나갔더니 여기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주고, 그치? 이 집 안의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목적은 겉모습, 주제는 그 안의 내용이다. 좀 깊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이 글이 좀 헷갈렸을 텐데 정답이 3번은 A번이에요. 근데 아마 델타를 많이 했을 거야. 그쵸? 델타번은 어떻게 보면은 주제와 관련돼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쓰고 있고 A번이 이 글을 단순한 1차적인 얘기로 쓴 거죠. 그래서 목적이다 보니까 정답이 3번은 A번이 됩니다. 좀 이따 뭐 다시 설명할 텐데 확실히 어려웠어요. 2번째. 자, 요거는 이제 이거를 풀이하는 방법이고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충분히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다 배웠는데 왜 활용을 못하는지 왜 그럴까요? 자, 어디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주제문이라는 건 최상급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저자가 굉장히 뭐 한다는 얘기야?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제급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죠. 모든 영어로 된 문학작품 중에서 세익스피어를 연구하는 것은 그 세익스피어에 대한 뭘 연구하는 거야? 사람을 연구하는 거야? 문학을 연구하는 거야? 모든 문학작품 중에서 세익스피어 작품이잖아. 가장 가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세익스피어의 연구는 문학 얘기죠. 그죠? 그런데 3번의 B, C, D, E 모두 무슨 얘기야? 사람 얘기잖아. 지금 이 글은 세익스피어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문학 얘기니까 A번 쓸 수 있어야지. 이렇게 지금 예술 관련 지문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예술가의 삶인지 예술가의 작품인지 반드시 구분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익스피어 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만 생각하고 풀었더라도 3번 문제는 맞췄어야 됐다는 얘기야.
그죠?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틀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뭐 아무튼 B번보다는 A번이 훨씬 더 가볍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리고 글의 목적이니까 주제에 좀 가까운 델타보다는 A번을 쓰는 게 훨씬 좋다. 됐죠? 이런 개념도 알아두고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은 삶이냐 작품이냐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품 얘기한 거는 3번에 A번뿐이 없어요. 그럼 A번을 썼어야 됐다라는 거. 자, 뭐 됐습니다. 다음엔 4번 문제인데, 뭐 4번 문제 이거는 맞추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정말 더럽게 나온 건데,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SAT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GRE에서도 나오고, 이걸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 하면은, 자, 일단은 디스팅크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뚜렷한 구분을 디스팅크션이라고 하잖아. 그럼 문제 읽어볼게요. 저자가 만든 구분이야. 뚜렷한. 그러니까 저자가 뚜렷한 구분을 한 거죠. 뭐와 뭐 사이에? 셰익스피어의 희극과 다른 문학 사이의 구분은 이겁니다. 라는 문제인데, 이게 정답이 B예요. B번. 근데 왜 B번이냐 하면, 뭐 물론 짜증 나겠지만은,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문제 유형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쵸? 이거를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뭘 찾았어야 되냐면, 이 글에서 뭐 지금 얘기한 뚜렷한 구분, 그쵸?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다른 작품이 뭔가 대비되는 부분이 나와야 돼.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짱이다. 이렇게 언급된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디스팅크션이라고 문제에서 표현을 한 거잖아. 그럼 그거를 찾아볼게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 아까 내가 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문학 작품 중에서 이게 이제 다른 작품을 비교한 거잖아. 그 중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가장 가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디스팅크션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A번을 읽어봤는데, A번이 뭐냐면 차이점이 없는 구분이다 라고 했어. 차이점이 없대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다른 작품이나.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셰익스피어가 짱인 줄 알았는데 살펴봤더니 뭐 별로 짱도 아니고 대단하지도 않다라는 내용이잖아. 3번에 4번의 A번은 문제 올려놓고 갈게요. 4번의 A번은. 자, B번 보세요. 증명되었습니다. 상세함이 무엇에 대한? 셰익스피어에 대한 어떤 상세함이 기술되었대요. 자, 근데 그거, 자, 휘치가 가리키는 거는 얘겠죠. 그 상세함은 이시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디스팅크션이죠. 그쵸? 이 페이지에서 어떤 부분을 팔로우. 자,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뭐야? 팔로우가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이 팔로우를 못 읽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봐봐. 우리가 A가 있고 팔로잉이라고 쓸게요. 팔로우나 팔로잉이나 똑같은 거잖아. B죠? 그럼 얘 무슨 뜻이라 그랬어? 애프터라 그랬죠? B 이후에 A예요. 그럼 누가 먼저 한 거야? B가 먼저 한 거예요. B 이후에 A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9번 지문, 38번 지문에서 또 나와. 그리고 두 번째가 A가 한 거야. 됐죠?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서 A followed by B라고 썼어.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지금 일부러 분사구문으로 쓴 겁니다. 얘는 뭐예요? 그리고 나서 라고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A 했어요. 그리고 나서 B 한 거니까 1등이 A고 2등이 B예요. 자, 그러면은 뚜렷한 구분을 한 게 먼저야 아니면 나중이야? 얘를 먼저 한 거잖아. 뚜렷한 구분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상세함이 나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다시 봐봐. 여기서 보면 모든 여기 나와 있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짱입니다. 라고 구분을 했죠.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상세함이 기술이 되어 있지, 그 다음으로. 그래서 정답이 B번이 되는 거예요. 어려웠습니다. 정말 생뚱맞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억하세요. 이런 유형 자체가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읽다가 대체 문제가 뭐지? 그쵸? 그래서 대부분 틀려요. 문제 자체가 뭘 물어보는지 몰라서. 그래서 먼저 뚜렷한 구분을 해놓고 왜 그런지를 기술하고 있다. 대표적인 SAT, GRE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유형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특히 이제 2번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할 텐데, 2번 문제 풀면서 우리가 2번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나중에 다 맞춥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왜 틀리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말은 안 하고 있는데 한번 또 봅시다. 37번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자, 뭐 외워야 되는, 그치? 안 되면 답이라도 외워서 같이 나오면, 똑같이 나오면 맞춰야 되는 질문이고요. 뭐 영국 사람이죠, 셰익스피어. 그쵸? 영국의 여왕이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저기 셰익스피어는 인도랑도 안 바꾼다. 그 정도로 대단하다. 최고의 극작가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자, 셰익스피어는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는데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경험을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표현해줘요. 그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럼 이때 댐이 가리키는 건 뭐야?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우리 자신의 표현들을 상기시켜주는 거겠죠? 얘는 댐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상기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뭐 저자나 등장인물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상기시켜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게다가 우리가 나이 들매 따라 그래서 우리 경험의 범위, 뭐 범주가 넓어짐에 따라 이게 이제 우리가 타겟팅한 거잖아요. 우리가 나이 듦에 따라. 그쵸? 그럼 그 다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죠. 그치? 따라서 그의 범주는 커지게 됩니다. 역시. 됐죠? 그의 범주는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so 이하가 1번 문제 힌트잖아요. 그쵸? so 이하가. 근데 어렵죠. 그의 범주가 커진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냐?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문장에 같은 내용이 또 나오겠죠. 그쵸? 이거를 짐작하고 읽어야 돼. 얘가 힌트인데 그의 범주 역시 커진다. 얘가 정답인 것 같은데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 문장에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해줘요. So that,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희극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의 희극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대요. 그는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니까. 그쵸? 자, 요게 정답이에요. 이해합니까?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느 문장까지 읽고, 그쵸?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도움이 될 건지, 이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장을 읽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봐요. 우리 스스로를 더 많이 깊게 이해하게 해준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나이 듦에 따라. 그럼 여기서 왜 정답이 델타번이냐 하면
델타에 보면 리치라는 말이 있죠. 리치. 여기에. 리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리치에다가. 우리 스스로의 이해가 더 깊어진다는 의미를 리치라고 쓴 거야. 이게 이제 좀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글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나 그게 풍부한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가 왜 답이 아닌지를 골라내면서 정답을 맞추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A번 보세요. 밑에 보기부터 봅니다. 좀 올리고 A번 가치 있는 경험들을 우리에게 추가시켜준다.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가치 있는 경험들을 우리 자신에게 자신의 경험에 추가시켜준다. 근데 이게 왜 답이 안 되냐 그러면 에이드 때문에 안 돼요. 이 지문에서는 우리가 나이 들에 따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더 많이 읽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더 많이 읽었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우리 경험은 풍부해진 거야. 근데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더 많이 읽었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드가 틀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에드라는 게 추가한다라는 얘기니까 이 지문에서는 우리가 나이 들에 따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더 많이 읽었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우리를 되돌아보게 해준다고 그런 거야. 자,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들이 유치원 때 읽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중학교 때도 읽었겠죠.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읽겠죠. 아니면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유치원 때 읽은 게이지는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게이지야. 근데 중학교가 되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었더니 요 정도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치? 내가 느끼는 게이지가. 그 대학교에 읽었더니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아니면은 대학교에 가서 유치원 때 읽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 상상을 해보니까 이때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막 게이지 지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좀 더 그 내용이 깊어지고, 그쵸? 이런 개념을 저자가 쓰고 싶었던 거야. 이런 개념을. 똑같은 글이라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해력이 깊어졌다. 즉 풍부해졌다. 라는 표현을 지금 여기서는 리치라고 쓴 겁니다. 그렇죠? 리치라고 쓴 거고 이게 찾기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제 A번도 그럴싸하지만 책을 뭐 더 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없었고 B번 보세요. B번 더 복잡해진 건 아니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해가 더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complicate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복잡해지는 항상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죠. 마이너스의 말을 쓸 이유가